일단은 이제 신축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좀 아는 건 좋은데요. 신축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운세를 본다는 것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한 20%, 한 10%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신축년이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내 사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른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든 아니면 어디든지 가셔서 받으셔도 좋은데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신축년이라는 것은 환경 자체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당장에. 왜냐하면은 이제 얼어붙은 땅에서 논매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을 매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환경 자체가. 그게 어떤 말이냐면 시작이 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준비한 것이 튼튼한 사람만이 이 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씩 쌓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온도도 일단 좀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거기다가 그래서 뭐 질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돌아다니는데 이것들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축년이 말을 하는 건 첫 번째로 자본금이 충분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면은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투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죠. 자기 안전, 그러니까 자기 건강 잘 챙기고, 자기 안전을 잘 챙기고, 자기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기능성을 많이 챙기는 것이 신축년에는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삼을 때 본인들이 이제 까탈스럽게 되고요. 사회 자체가 예의 범절에 까탈스럽게 되고, 애들 교육에 많이 까탈스럽게 되고요. 뭐 도리, 뭐 예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정인이 사태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공감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죠.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하자면은 신축년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아 교육에 대해서 또 애들의 이제 도덕과 예절과 또 부모의 도덕과 예절 또 교육자의 도덕과 예절 이 문제가 신축년에는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누가 도리 있게 애를 돌보고 키우느냐 그 다음에 누가 애정 있게 애들을 돌보고 키우느냐 아니면은 그에 반대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올 한해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뭐 금융 문제, 뭐 돈 문제, 그다음에 뭐 청소년, 청년 이런 문제는 뭐 물론 중요는 하지만 올해 부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는 영유아에 대해서 또 영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다음에 보육교사, 그다음에 부모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가 굉장한 이슈가 돼요. 한 해 동안. 물론 경자년도 그렇기는 했습니다. 근데 경자년 같은 경우는 신축년하고 조금 다른 게 경자년은 아예 이제 영아 아니면 태어난 애들 얘들의 생과사 문제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 거예요. 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신축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더 큰 애들을 말을 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1살, 뭐 2살, 뭐 3살, 4살 뭐 이런 애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 애들에게 올해 아픔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해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바람도 불고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얘들이 사고를 많이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좀,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육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항상 눈에 시야가 비치는 곳에서 보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얘들이 안전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마음 다치는 일이 없으시려면은 1살부터 이제 5살까지
애들 가지신 분들은 꼭 어, 여러분들 시야에 보이는 곳에 또는 연락이 되는 곳에 애들을 맡기거나 아니면 놀게 두시거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조심하시면 아무래도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유망 직종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교육이나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이나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음식 문제, 거기다가 이제 놀이,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는 놀이, 이런 놀이나 아니면 장난감 이런 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적으로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기계,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 바깥에 가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놀이공원, 뭐 이런 것들은, 또 여행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도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회사를 가지고 살려서 2022년까지 가시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 서비스 업종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패션, 그 다음에 장사, 뭐 이런 옷, 뭐 이런 사치품,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잘 버티셔가지고 이민년까지 가셔야, 2022년에 가셔야 어느 정도 풀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드실 거예요. 뭐 직장을, 내 사업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알바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한 해도 고생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매년이 아니고요. 한 7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더 부각이 되고, 뭐가 더 어, 아래로 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종을 변경한다는 것도 지금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끝물에 바꾸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현재 자기 본인들이 하시는 일을 가능하다면 접지 않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혹시나 이제 서비스, 또 음식 장사, 그 다음에 옷 장사, 뭐 이런, 또는 시장에서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물류 패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류는 상관없는데 패션업이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사업을 펼치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커피점 뭐 이런 것들도 올해는 안 하시는 편이 나아요. 뭐가 정리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문이 각자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각자 원곡에 따라 가지고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든 공기업 시험이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밥 먹는 시간 빼고요, 노는 시간 빼고요, 자는 시간 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생활하는 시간 다 빼고 타임을 재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무조건 9시간을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9시간은 하고 내 사주에 맞춰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요. 근데 올해 국가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하셔야 된다면
무조건 자기 일반 일상생활 시간 다 빼고, 그러니까 잠시 한눈 파는 시간도 다 빼셔야 됩니다. 오로지 공부에 박히는 시간이 9시간 이상이 되셔야 돼요. 뭐 학원 공부 같은 경우도 내가 계속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40분이든 50분이든 뭐 120분이든. 근데 그런 집중할 수 없는 시간까지 다 빼고도 무조건 9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채우시는 분들만이 평균의 기회를 갖습니다. 아셨죠? 평균의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 9시간 이하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평균 점수의 근사치를 가기가 어렵고요. 뭐 자기가 재능이 있거나 뭐 그런 재치가 있거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아, 이게 제가 지금 올해 모든 공시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축년 하나 가지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시간 다 빼고 공부 시간만 9시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균치 이상은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9시간 공부를 했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이동하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또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 시간은 오로지 공부에 집중한 시간이 하루에 9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올해 평균에는 충분히 갑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 사주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개인 사주를 보셔야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가 평균적인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올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신상 그러니까 최근 시험지를 봐야 하는가 아니면은 과거 거를 더 답습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개인 사주에 달려 있어요. 올해 신축년에 오면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게 평균적으로 가시려면 9시간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평균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하느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거기보다 내려가고, 그런 왔다 갔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9시간 정도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시험을 치신다고 하셔도 자꾸 불안함이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올해는 이제 현재 정부와 여당 이 가질 수 있는 표가 한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60 몇 프로에서 70%는 내 요건을 들어줬을 때 바뀔 수 있는 중도가 30%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당신들하고 관계할 수 없다는 비율이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상황에서는 이제 한 40%이 정도 싸움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각자 파벌에서 그러니까 여당 파벌이 항상 30%가 있고 야당 파벌이 30%가 있고 중도가 30%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뭐 점 몇 프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신축년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이제 다룰 수 있는 편이 한 30%, 나머지 이제 6, 70%는 반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당 쪽이 올해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중도파들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 중도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현재 말을 하는 것들이 지원금입니다. 문서 문제예요. 지원금.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금융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은 표가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이고 중도표 이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야당에서도 앞으로 차후에 자기들이 보궐선거를 이기거나 아니면 뭐 대선 이후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중도파들에게 아니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을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신축년은. 음, 그러니 그 문제는 정치 쪽에 계셨던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다고요. 질문이 하나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코로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 새로 태어나는 인구와 돌아가시는 인구가 역전이 된 상태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지금 찍어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 한동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 보면은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출산율이 높은 때였습니다. 높은 때여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사회 그 요직에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직에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안 잘리거나 그 다음에 뭐 장사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기본에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물러날 생각도 없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신규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뭐 한 살 때부터든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나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3, 40년이 더 걸립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피라미드가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거꾸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피라미드가. 그래서 아무래도 출산율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10대, 20대, 30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애를 낳았다고 쳤을 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과연 내 자식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원래는 의무인데 이 의무가 취향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혼이 금기였다가 이혼은 선택으로 바뀌었듯이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부모 세대들을 빨리 다 은퇴하세요 이렇게도 말을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위에 세대들 입장에서도 자기 이제 밑에 자식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요즘은 또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안 되니까 손주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계속 보면은 결국에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재 기득권층 또는 현재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자기 몫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부자한테서 많이 뜯어내자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물론 자기 능력에 대해서 가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사회구조상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자시고 어떻게 뭐 하고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음, 좀 답답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기가. 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신규 연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규 부부 자체도 수가 줄어들고, 거기다가 내가 애를 가졌을 때 만약에 지금 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애를 가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행위니까 사람들이
좀 계획을 미루거나 그러셨을 수 있죠. 그 문제는 그렇게 끝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게 끝이고요. 뭐 사주적으로 어떻게 본다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경자년 신축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내 가족하고 내 자식하고 내 배우자하고 또 나에게 항상 사랑한다 말을 해주고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또 말만 하지 말고 스킨십도 하셔야 되는 거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하시는 가정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 다음 인생에서 더 쉽게 살아가는 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계속 입에서 사랑한다 하세요. 좋아한다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고맙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보내는 해가 됩니다. 제가 신축년에 모든 전 세계인들한테 신년 운세로 바라는 점은 그겁니다. 뭐 돈을 벌고 이러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내 주변 지인에게 사랑한다 말하시고 좋아한다 말하시고 항상 고맙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스킨십 자주 하시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정을 늘려가시는 게 제가 신축년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 해 운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